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열대성 폭풍 힐러리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는 1년 강우량의 3분의 1을 하루에 채울 정도의 폭우를 내리고 네바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휴교합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오기 전에 벤투라 카운티의 오헤어에서는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과 열대성 폭우 모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와이 산불 실종자는 현재 850명, 사망자는 114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하와이 마우이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 열릴 첫 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뿐 아니라 모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터커 칼슨의 어피니언 리더였지만 팍스에서 해고된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족이나 종교 지도자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CBS와 영국 유갑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처음 이번 대선 사이클에서 발표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고 나서 론 디센티스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활발해져서 앞으로 2년 동안 2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거의 모든 티켓값이 $4로 내려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G7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일 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초대받았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러시아의 실패에 이어 이번 주 달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도 주최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같아서는 그럴까 싶긴 하지만 요즘 일기예보가 아주 잘 맞습니다. 오후에는 햇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허리퀘이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허리퀘이크.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건데 허리케인의 허리와 얼스퀘이크의 그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 생긴 얘기죠. 사람들이 어제 그제 특히 이제 어제 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 3시가 조금 안 돼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도 내렸는데 그때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이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 뒤에 몇 시간 있다 왔는데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1초, 2초 하려고 하는데 밖은 껌껌하죠. 비는 엄청나게 소리와 함께 내리고 있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바로 이게 캘리포니아주 오헤이, 벤투라 카운티의 오헤이에서 진도 5.1이 일어난 그 지진의 여파입니다. 벤투라 카운티,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서쪽으로 한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오헤이가, 그리고 산타바바라에선 좀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남동쪽으로. 거기서 지진이 진도가 5.1이 일어났는데 바로 오헤이에서도 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벤투라 카운티를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가뜩이나 힐러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오렌지 카운티처럼 벤투라 카운티에서 더 몇십 마일 더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진도를 좀 약하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무척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확하게는 진앙지가 5회 남동쪽으로 4마일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하고 당연히 뭐 산타바바라, 벤츄라, 옥스나드, 시미밸리, 말리부, 포토렌치 한국분 많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맨하탄 비치까지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큰 피해는 없는 듯 하다고 하지만 오늘 그 한 100군데의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방국이 빌딩 데미지를 조사 중입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랜만에 지진이 나니까 5.1 정도니까 진앙지에서 가까운 곳은 꽤 흔들렸겠죠? 어떻게 해야지 될지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막 열대성 폭풍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상사태 경고가 내려졌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당황하던 틈에 참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맘대로 되지 않더라. 텔레비전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그때 저희 집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헐리우드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내리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는 못 느꼈는데 집에 있던 누군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 대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성 폭풍 힐러리 주의보는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에 해제됐습니다. 원래는 새벽 3시에 해제되려고 했는데 계속 새벽에 주무시다 여러분들 그 전화기로 경고 받으셨죠? 8시까지 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경고는 새벽 5시에 주더군요. 전화기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퍼 그 미션 크릭 산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비가 이 힐러리와 관련해서 13인치나 내렸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도요. 다운타운 그 한복판도 2.38인치 그리고 대체로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는 한 5인치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강풍은 이제 이게 멕시코에서부터 왔죠.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주에서 북쪽으로 쭉 그 로스앤젤레스 이쪽으로 들어온 건데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네바다 남서쪽 그리고 애리조나 걸쳐 있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국경이 있는 곳 그쪽으로 해서 쫙 또 이제 무슨 뭐 유타라든가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멀리 가자면 콜로라도까지 지금 그 방향이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강풍은 가장 강한 강풍은 허리케인의 가장 약한 정도가 시속 85마일이죠. 바람이. 그래서 샌디에고 쪽에는 84마일의 강풍이 불었고 뭐 빅블랙 마운틴 같은데요. 샌버나디노 주민들 많이 대피하셨을 겁니다. 한국 분들도 꽤 살고 계세요. 빅토빌도 마찬가지로 대피를 했고요.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팜스프링입니다. 팜 데저트. 우리가 데저트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 팜스프링에 하루 24시간 동안 내린 비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린 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팜스프링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올해 초에는 그렇지 않아도 폭염으로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동안이네요. 1시간 막 내렸었던 그 시점이 있는가 보죠. 그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팜스프링스 역사상 내린 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내가 여기 이 사막에 사는 게 아닌데 여기서 살았다 했고 이제 팜스프링 거쳐서 그 데스밸리까지 왔겠죠. 데스밸리도 가장 세계에서 더운 지점, 이 모하브 사막 그 북쪽 2년치의 비가 하루 사이에 다 내렸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적게는 1인치 내린 곳도 있고 4인치 24시간 동안요. 어제 비가 내린 곳이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는 1년 강우량이 12인치 정도 된답니다. 1년이요. 물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서 이제 12인치 정도 되는데 그걸 비교하면 그 시점이랑 쭉 비교를 하면은 이건
24시간 동안 1년 그 강우량의 뭐 3분의 1 정도를 다 채웠다는 얘기가 되고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비상사태가 발효 중인 곳도 있고요. 당연히 게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는 지금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오늘 그 휴교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그친 게 새벽이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건물들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에 안전한가, 뭐 상하수도 시설은 제대로 돼 있고 화장실이 뭐 운영하기가 적절한가 하는 것을 미처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LA 통합교육구는 휴교를 하고요.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도 개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학 자체를 미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합교육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60만 명 정도 다니는데 저는 이 휴교한 것도 휴교한 것이지만 참 부모님들은 일하러 나가셔야지 되는데 이 60만 명 학생들을 다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월요일이 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했고요. 피해는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그 멕시코 쪽에서는 뭐 개울물을 건너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시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에 뭐 지진이라든가 이 열대성 폭풍 힐러리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재산 피해는 당연히 있죠. 보면은 뭐 팜데절트 같은 데도 어디까지 자동차 어디까지 물이 차고 했던데요. 지금도 뭐 일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정전이 된 곳이 있고요. 911 아직도 가동되지 않는 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하더라도 4,500편 이상이 취소되거나 연착되고 이거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비행기 편이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입니다. 4,500편 이상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쭉 가는 그런 비행기 편이 그 정도로 좀 복잡하게 됐고요. 이제 네바다 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네바다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북서쪽에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비는 더 많이 내렸네요. 6인치 정도 내려서 2004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고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조금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라든가 유타라든가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 지역의 로컬 방송 같은 것을 많이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홍수 위험 내린 곳 많고 또 캘리포니아 북쪽 오레곤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금 더 그 네바다하고 붙어 있는 아이다호 이런 주도 오늘까지는 경계를 하시라는 그런 이제 당국의 주의보 내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1900 몇 년인가요? 84를 빼면 39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이 내륙 쪽으로 확 불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많이 쌓고 했잖아요. 이게 프리뷰일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꼭 열대성 폭풍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모두 예상들을 하고 있으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텍사스 그리고 서부의 폭염, 캐나다 산불 우리 겪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의 열대성 폭풍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아직도 흐립니다만 오늘 아침 현재 10군데가 넘는 주에서 1억 1,700만 명은 폭염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막 폭염, 최고 기온을 기록을 경신한 곳도 많고 그런가 하면 또 최저 기온을 경신한 그런 지역도 무척 많은데 이번 주에 미국 중부에는 역시 극단적인 폭염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계속 예상하지 못한 이번에 오헤이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열대성 폭풍이 동시에 온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후변화도 있고 보험회사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시즌이지 물 갖고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너무 공기도 따뜻하고 바다도 따뜻하고 하면은 이게
이 폭풍 같은 것이 올 때도 막 습기를 더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폭우가 내리는 거잖아요. 엘니뇨 현상이 더 강해지면 이 폭풍으로 들어가는 그 습기 같은 것이 더 많아진답니다. 엘니노가 이제 열대성 그 태평양 그쪽의 그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 적도의 이제 그런 것을 엘니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어제 주말이었는데도 스테이트 팜을 포함한 많은 그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보험을 신규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보험 들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건 내가 팜 데저트 좀 덥기는 해도 그냥 살만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모든 로스앤젤레스 인근 그 도시의 1일 강우량 기록이 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고는 해안은 전부 이제 경보는 중단됐고 오늘 오후 늦게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맑아지면서 이런 언제 또 이렇게 열대성 폭풍이 불어왔느냐 하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던 사막이라고 홍수를 걱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미국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대로 상당 부분 지금까지는 물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번에는 또 무슨 사법부와도 연관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많은 미국의 정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공모자들이 25일까지 이번 주죠. 전부 이제 그 악명 높다는 폴튼 카운티에 가서 뭐 무죄를 주장하던 그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3일이 수요일인데 오늘 21일 맞죠? 첫 번째 팍스뉴스가 주도를 하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쓴 것 보니까 첫 번째만 안 나온다고 안 했네요. 보니까 그 토론들, 디베이트 S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S가 모든 예비선거에서의 뭐 디베이트만을 말하는가 본선거까지 다 말하는가는 알 수 없지만 언론은 지금 아주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선거까지의 그 디베이트 같은 것은 얼마나 많이 그 시간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고 공화당은 또 민주당은 나름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그것까지 지금 미리 말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공화당보다 누구보다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모든 토론에 나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날 다 아는데 내가 뭐하러 토론회를 나가지? 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통령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별로 뭐 난 그래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론 디센티스가 죽을 맛이겠죠, 지금. 항상 토론이 됐건 싸움이 됐건 1등을 향해서 1등이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등이 빠져요. 그러면 2등이 1등이 됩니다. 이때는 하나도 실속 없는 1등으로 매만 열심히 맞게 되는 그런 그림이 기본적인 거죠. 론 디센티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서 잘했다. 이러면 론 디센티스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라키에서 합니다. 미라키에서 한다는 것은 위스콘신. 그만큼 위스콘신의 미라키가 평소에 뭐 민주당에 가깝기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조금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유 뭐 위스콘신은 당연히 민주당이지 거기가 얼마나 노조 이런 게 강한데 하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안 가고 그 사이에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질 때도 약간의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밀워키는 위스콘신은 민주당에게나 공화당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공화당은 첫 번째 후보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전당대회도 밀워키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밀워키 막 벅스가 막 싸움하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전당대회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 얼핏 들으면 신경 쓰고 듣지 않으면 바로 같은 날인가요? 하루 전날인가요? 마지막 비서실장이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그 비서실장이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항상 지금까지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밀 서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제하라고 광범위하게 지시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밀 서류가 해제가 된 적은 있다. 그런데 4년이나 이제 대통령직을 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광범위하다고 얘기한 건 그만큼 기밀 서류를 말하려고 가져간 분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도 또 꼭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아는 한, 그럼 내가 모르는 한은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다. 미국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도 토론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토론에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항상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기밀 서류 해제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로 예쁨을 받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밀 서류 해제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어요.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럴 때 대체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주 또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그의 능력이긴 하지만 보통 때는 그렇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같은 ABC 방송에서 마크 메도우스라는 마지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내가 아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해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관련으로 40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직접 나간다면 그 풀튼 카운티에서 감옥에서 다 머그샷도 찍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문도 찍고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는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공화당 중에서 투표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가족이 하는 말을 더 믿으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더 믿으십니까? 친구 또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훨씬 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CBS 뉴스와 YouGov가 항상 이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투표할 가능성 높은 공화당 유권자의 62%.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사람들은 찍겠다. 론 디센티스에게 투표하겠다. 16%. 이 정도면 이제 흔들기 힘들다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종교 지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유권자의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는 공산당 투표보다 더하네요. 99%는 트럼프 아래 아주 좋은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95%는 트럼프는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인 사람 그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71%가 진실을 말해. 나의 가족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63%, 보수적인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56%, 종교 리더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나에게
42%인데 트럼프는 나에게 진실을 말해가 71%입니다. 이게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는 공화당이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하면은 그게 53%로 내려갑니다. 종교 리더는 진실을 말해. 그건 조금 올라갔네요. 44%. 언론을 믿는 건 좀 내려갔네요. 보수 미디어 32%. 바이든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공화당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는 바이든이 한 말을 믿는다. 이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7%의 공화당 유권자가 조지아주 기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기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건 이제 CBS와 영국의 YouGo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튼 부분적으로 잘못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는 합니다. 글쎄요. 역사책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미국에는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에 홀렸는지 아니면 원래 무지한 건지 얼마나 멍청한 건지 사기꾼이면서 거짓말만을 거의 말하는 트럼프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안 믿었는지 그게 미국의 국가의 불행이었어. 역사책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통령이 되면 역사책에 다른 나라 역사책이나 뭐 이런 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고요. 아이오와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이후에 론 디센티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오와주가 뉴햄프셔와 같이 제일 먼저 이제 선거가 치러지니까 예비 선거가 거기서 리트머스 시험지 그 결과와 다르게 나간 적도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오와를 이겨야지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가 뒷받침을 하니까요.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드모인하고 MBC 방송이 그 아이오와에서 발행되는 신문 그리고 드모인의 유명한 여론조사 관계자가 J.N. 그 셀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스와 같이 하고 하는 네이트 실버와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셀저가 쭉 이 여론조사를 보고 하면서 트럼프가 기소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 론 디센티스가 38% 대 20%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오와에서는 다른 사람도 많이 지지를 하거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38% 대 20%니까 1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는 처음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43%로 5%포인트 올라갔고 론 디센티스에 대한 지지율은 18%로 2% 내려갔습니다. 그럼 7%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43%, 론 디센티스 18%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커스 이제 예비선거 가고 이러는 사람일수록 트럼프에는 심각한 죄가 없어요. 무슨 심각한 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65%.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이오와 사람들 잘 알 수 없어요.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도 뭐 트럼프에 대한 의견은 있대 내가 딱히 트럼프를 찍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정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많네요. 52%고 그리고 저는 뭐 론 디센티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말고 뭐 팀 스캇이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라든가 그리고 그 밖에 누구죠? 뭐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까지는 아니네요. 그런 사람들도 고려 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그 여론조사인데 아이오와주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팀 스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 스캇이 많이 올랐네요. 아이오와주에서는 9%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가 6%, 크리스티 5%, 비백, 라마스와미 굉장히 공화당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오와주에서는 4%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수요일에
트럼프가 없으니까 없는 사람을 계속 두드리기도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론 디센티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론 디센티스가 가라앉고 만다면 그 뒤에 전에 부통령을 했었던 마이크 펜스가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팀 스캇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미국이 저를 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인종차별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흑인 정치인 팀 스캇이 뛰어오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야. stupid 하는 얘기는 선거철마다 상당 부분 어떤 때는 almost everything 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almost everything은 아니더라도 50% 이상 뭐 차지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제조업이요 활발해져서 앞으로 2년 동안 2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한 건데요. 그럼 현재보다 한 2%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센티브와 정부의 그리고 민간의 투자,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분야의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법이 있었고요. 그 법이 이제 집행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삭감법과 칩스 앤 과학법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막 싫어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뭔가를 베네핏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정부에서 회사에 여러 가지를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야지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공장 구조물 지어지고 그러면 보통 이제 크게 건물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 지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설비 비용이 훨씬 크다고 하거든요. 공장 건축 비용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전에 이제 서부에서의 여러 가지 예를 쭉 보면 어떻게 앞으로 무슨 뭐 25만 명 정도가 2년 동안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을 했냐면은 과거에 1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9개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5만 명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전체 민간 투자의 3분의 1이 그린, 깨끗한 무슨 산업, 또 뭐 반도체 투자 아니겠어요? 뭐 텍사스도 만만치 않을걸요? 조지아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TSMC 대만의 그 회사와 인텔이 분명히 뭘 짓겠다고 하니까 뭐 삼성도 뭘 짓겠다고 하고 LG도 뭘 짓겠다고 하고 뭐 배터리 회사가 됐건 반도체에 관련된 공장이 되었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2년 동안 25만 개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데 사람들은 Show me the money right now. 지금 돈을 보여주세요지 2년 뒤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인기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정말 성격이 전혀 다른 영화인데 이 두 영화가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를 쫙 그 영화계에서는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참 무슨 날도 많이 지어내요. 이건 미국에만 있는 날인가 봅니다. 내셔널 영화의 날 두 번째랍니다. 지난해에 한 번 있었고 지난해에는 노동절 그 연휴 기간 때 그랬고 그리고 올해는 이번 주 일요일 8월 27일이랍니다. 누가 정하냐면 극장 그 소유주들 있잖아요. 극장 소유주들 협회에서 또 비영리 재단으로 시네마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네마 파운데이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8월 27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맞죠? 일요일에는 아이맥스, 돌비, 그 시네마 모든 것들 다 합쳐서 영화 요금이 요즘 얼마인가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4를 넘지 않는답니다. 뭐 $3인데도 있나 봐요. 지난해에는 $3였거든요. 그러면 영화관이 거의 모든 영화관, 3,000개가 넘는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스크린이 막 수십 개 있는 영화관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10개 정도 한다 할지라도 그 스크린이 3만 개 정도. 사람들에게 팬데믹 끝나고 지난해에 처음 영화의 날에서 $3로 했었을 때 뭐 그 전주보다 8%인가 뭐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7월 달로서는 가장 좋은 영화 수입이 있었고 바비와 그 오펜하이머 해서 바벤하이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허리케인과 그 지진에서 그 허리퀵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이렇게 바벤하이머 때문에 이걸 더 한번 확 그 올려보자. 그래서 지난해에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영화관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올해는 다 명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축하하는 뜻으로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영화관으로 오게 해서 더 많은 영화를 봐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하와이 산불이 일어난 마우이를 방문합니다. 와이프가 같이 가요. 오늘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뭔가 그 연방재해청에 지시도 해놓고 했지만 의회에도 따로 $120억 하와이를 돕는 것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실종자가 처음에는 뭐 1,000명이라고 했다가 2,000명 다시 1,300명 하다가 주말 사이에 하와이 당국에서는 850명 실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14명인데 그 가운데서 시신이 확인된 사람이 27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색한 범인은 85%인데 지금은 휴대폰도 되고 911도 되는데 왜 사람들을 그 신원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가? 너무너무 강한 그 산불 때문에 불의 온도 때문에 숨지신 분들을 참 그 유해를 어떤 때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래서 DNA 확인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2001년도에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와 똑같은 경우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분들의 시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유해 확인 작업을 하는데 유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와이에서도 그 점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 영원히 유해조차 찾지 못할 가족과의 이별을 할 것을 마음다짐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주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지금 90% 진화됐고요. 그리고 수색 작업을 하는 그 범위는 85%. 지금 나머지 15%는 뭐를 드러내야지 된다든가 구조물을 그런 작업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소송은 시작됐고 처음 산불은 전력선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과 세계의 그 연결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주말에 이제 그 러시아가 먼저 그 루나 25 그 달 그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쭉 이렇게 탐사를 하고 다니다가 착륙을 못하고 그냥 달의 표면에 충돌을 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인도가 이제 바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찬드라얀 3네요. 그럼 찬드라얀 1, 2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인도의 그 찬드라얀이 원래 달에서의 그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그 찬드라얀 3호가 달 그 남쪽이 아무래도 물 그 뭐 바위에 뭐 얼어붙어 있는 그런 얼음 같은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거길 먼저 정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뭐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3호 등등해서 이제 러시아는 꿈은 깨졌고 1976년도 구소련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달 탐험하고 이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 그 찬드라얀은 올해 이번 주 23일이나 24일에
23일이나 24일에 달에 그 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진도 이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는요. 달 뒷면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표면에 착륙할 안전한 장소를 지금 그 찾고 있는 그런 중이랍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실패한 것을 인도가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인도는 돈도 많이 안 썼어요. 나사가 이러한 그 작업에 250억 달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나사의 경우는 뭐 세계 다른 나라와 막 협조를 하고 러시아도 같이 하자 했는데 러시아가 안 했어요. 미국은 러시아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일까지는 같이 했지만 러시아가 독단적으로 하다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런데 나사가 250억 달러를 들여서 아르테미스 뭐 3호가 2025년도에 사람 있는 유인, 이번에 러시아는 무인이었고요. 그걸 이제 달에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는 15억 달러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찬드라얀 3는 7,400만 달러밖에 안 썼거든요. 조지 클루니의 영화 뭐 그래비티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7,400만 달러보다 더 들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성공을 한다면 인도는 정말 그 잘 하는 거죠. 미국은 2025년도에 이제 유인 그 탐사선을 보내고 그 뒤에 2029년도에는 제프 베조스와 블루 오리진과 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34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또 일론 머스크에도 이제 비슷한 계약을 그 했고요. 스페이스 X와도 2021년도에 비슷한 계약을 했고 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인도가 거기까지 갔다. 달 탐사까지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그 세계에서 주목할 뉴스가 브릭스라고 그대로입니다. 알파벳 BRICS 하면 5개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잖아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들을 21개국이나 초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G7, 뭐 G20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이런 것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1개국을 초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인도네시아도 초대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초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있으니까 이 브릭스가 40%, 경제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됩니다. 26% 이런 걸 지금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사이드라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무하메드 빈 살만을 만나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평화협정도 하고 대신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죠. 민주당은 항상 인권 하잖아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인권도 그런데 무슨 안보 보장이야.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도자로서는. 야, 이래서 정말 그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네요. 제가 컴컴해서 언제 맑아질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1시간이 채 되지 못해서 않아서 로스앤젤레스 밝은 빛이 저희 3731 윌셔 블루버드 11층에 있는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안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밝은 한 주일 맞으십시오. 강혜신이었습니다.